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감도는 서울의 한 아파트. 서지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 상자들 사이. 거실 창가에 기대서서 눈부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감격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녀와 남편 박민혁, 그리고 어린 아들 서준이의 미래가 담긴 꿈의 공간이었다. 시골의 낡은 집,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을 팔고 결혼할 때 받았던 축의금 한 푼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어 겨우 마련한 그들의 첫 번째 도시 아파트였다. 지아나, 뭐해? 창밖 풍경이 그렇게 좋아하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아는 남편의 가슴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응, 너무 좋아. 우리가 정말 서울에 이런 멋진 아파트에 살게 되다니. 아직도 꿈만 같아. 하하,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혁은 지안의 머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 집이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 거야. 우리 서준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고, 나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고, 당신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좀 편하게 지내야지. 나만 믿어. 응.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넘쳐 흘렀다. 지아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지난 몇 년간 민혁은 서울에서 큰 사업 기회를 잡았다며 그녀를 설득했고 지아는 그의 꿈을 지지하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왔다. 시골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도시로 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남편의 확신에 찬 눈빛과 나만 믿으라는 말에 용기를 냈다. 그녀에게 민혁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자였고 그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다. 이삿짐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집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어린 아들 서준이는 자기 방이 생겼다며 연신 집 안을 뛰어다녔고 그 모습을 보는 지안과 민혁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지안은 새로 산 가구들의 위치를 정하고 창계는 예쁜 화분을 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집에서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녁 식탁에는 아직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세 식구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식사를 했다. 민혁은 새로 시작할 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았고 지아는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응원했다. 정말 대단해요. 여보, 당신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물론이지 이 박민혁이 누군데 당신과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민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혁이 잠시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지아는 우연히 듣게 되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초조하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지안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사업 파트너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라며 얼버무렸다.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도 몰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며 남편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며칠 뒤 민혁은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안에게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 당신과 서준이 내가 평생 호강시켜 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아는 비록 걱정은 되었지만 남편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응원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지아는 여전히 새로운 집에 적응하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이 집과 함께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모든 희생이, 그리고 그녀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릴 끔찍한 배신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따뜻했던 약속만을 붙잡고 다가올 밝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박민혁이 중요한 계약을 위해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서지아는 홀로 새 집을 정리하며 남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린 아들 서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여 제잘거리며 집 안을 뛰어다녔지만 지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던 그의 초조한 목소리와 다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 뒤 민혁은 피곤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그는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예전 같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의 전화 통화였다. 그는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리면 마치 중요한 비밀이라도 다루는 사람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해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화했다. 지안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사업 파트너야.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거나 혹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 라며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가끔은 속삭이듯 이야기하기도 했다. 야근과 외박도 눈에 띄게 잦아졌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지방 출장을 다녀와야 해.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설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예전에는 출장을 가면 아내와 아들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그였지만 이제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고 지안이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아주 짧게 용건만 말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집에 있을 때조차 그는 예전에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지안과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가 힘들게 차린 저녁 식탁에서도 그는 말없이 밥만 먹거나 혹은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기 일쑤였다. 지안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물으면 그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캐물어,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듯한 거리감이 생겨났다. 한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지아는 남편의 이런 변화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연민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고 돕고 싶었지만 그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지아는 민혁의 양복, 주머니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파이낸셜 컨설팅, 팀장 김유진. 지아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였고 김유진이라는 이름도 생소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이 명함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얼마 전에 사업 관련해서 만난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안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고 낮에는 빨래방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들 서준이도 엄마 아빠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예전보다 말이 줄고 시무룩해하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화만 내요? 나랑 안 놀아줘요? 서준이의 해맑은 질문은 지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혁은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지아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민혁의 뒤를 따랐다. 민혁의 차는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적한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민혁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카페 창가로 다가가 안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민혁과 마주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자는 바로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명함을 보았던 김유진이라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고 민혁의 얼굴에는 지안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 그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던 새 아파트는 이제 차가운 배신의 그림자로 뒤덮여 버린 듯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짙은 절망과 함께 남편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박민혁과 김유진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한 그날 이후 서지안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섣불리 민혁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다. 어린 아들 서준이를 생각하면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함에서 고지서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그 안에 섞여 있는 낯선 법원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봉투. 지안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일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는 부동산 임해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마련했던 꿈과 희망이 담긴 새 아파트가 거액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남편 박민혁이었고 채권자는 지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부업체였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에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지안은 서류들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남편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민혁의 서재, 그의 옷장, 심지어 자동차 안까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서재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들을 발견했다. 여러 개의 대출 계약서, 차용증, 그리고 수많은 독촉장들. 그가 지고 있는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시골집을 판 돈, 결혼 축의금,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모아온 돈까지 모두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민혁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중요한 사업 미팅을 핑계로 늦은 밤에나 귀가할 터였다. 지아는 차갑게 식은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민혁이 돌아왔다. 지아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법원에서 온 경매 예고 통지서와 대출 관련 서류들을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봐요.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보고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듯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지아나,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우리 집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게 다 오해라고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일 수가 있냐고요.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에 잠에서 깬 어린 서준이가 울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아빠, 또 싸워요. 무서워.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다. 지아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이 어린아이에게만큼은 이런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민혁도 울고 있는 아들을 보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지아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처음부터 위태로웠고 그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유미의 사치와 유흥비로 모두 사라진 뒤였다.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 정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집 절대로 안 뺏겨. 나만 믿어줘. 민혁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지안에게 매달렸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의 약속은 공허하게만 들렸다. 지안은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 그녀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 당신 그 여자한테 우리 집까지 갖다 바친 거야. 지안이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안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 앞에는 오직 캄캄한 어둠만이 펼쳐져 있는 듯했다. 박민혁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서지안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사업 실패, 거액의 빚,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김유진이라는 여자와의 다정했던 메시지들, 그리고 카페에서 목격했던 두 사람의 심상치 않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정말 이게 다예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아내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신뢰, 가정의 행복, 그리고 자신의 양심까지.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 씨, 김유진 씨 말하는 거지.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아. 나, 그 여자랑 부적절한 관계였어.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아는 온 세상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의 재정적인 배신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정적인 배신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극한의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와 김유진의 만남은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무렵부터였다고 했다. 유진은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의 소개로 알게 된 여자였고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유진의 젊음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을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반면 아내 지안에게서는 점점 더 잔소리가 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여갔다고 변명했다. 그는 유진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우쭐했고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과 용돈을 주며 환심을 사려 애썼다고 했다. 그 돈은 물론 지안 몰래 빼돌린 사업 자금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과 민준이한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때는 유진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녀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았고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안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시골집을 팔고
결혼 축의금까지 모두 털어넣어 마련한 이 아파트, 그들의 꿈과 미래가 담겨 있다고 믿었던 이 공간이 사실은 남편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곳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가 떨렸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 집이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 거야. 믿어줘. 그 말도 다 거짓이었어요. 지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민혁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의 분노와 절망을 받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민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에 연민마저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했던 남편, 행복했던 가정,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새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사랑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안은 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집 안에는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함께 깨진 꿈의 파편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지금. 그녀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녀 앞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듯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민준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절한 모성애였다. 그 작은 불씨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박민혁이 집을 나간 후 서지아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남편의 배신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은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법원에서 온 아파트. 경매 예고 통지서는 식탁 위에 놓인 채 그녀를 압박했고 집 안의 모든 물건들은 그녀의 깨진 꿈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들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서준이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느 날 새벽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지아는 잠든 아들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이 현실과 맞서 싸워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처절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강인한 의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내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지아는 민준이를 근처에 사는 친정어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그녀는 먼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문의했다. 다행히 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약속한 날짜에 지원센터를 찾아간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박, 그리고 외도 집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과 경매 위기까지.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뒤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상황이 매우 어렵군요. 남편분께서 이미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이시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는 몇 가지 법적인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남편 박민혁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만약 남편이 아내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했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험난할 것이며 모든 것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지아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결코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녀는 우연히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수정과 마주쳤다. 수정은 지안의 초췌한 모습에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지안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수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정은 지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함께 눈물 흘리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안아, 너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수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부터 지안은 수정의 집에서 지내며 본격적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아이 딸린 경력 단절 여성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일부터 시작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묵묵히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민준이를 재운 뒤 이혼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법률 공부를 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순진했던 서지안이 아니었다.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전사로 만들었다. 그녀는 가끔 민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여전히 지안에게 용서를 구하며 매달렸지만 지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오직 이혼 조건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만 냉정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지안은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었고 동시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두 사람은 예전에 함께 살던 이제는 곧 경매로 넘어갈 그들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아는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차가운 배신과 절망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깊어가는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아들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약속된 날, 서지아는 이제는 곧 경매로 넘어갈 그들의 옛 아파트에서 박민혁을 기다렸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텅 빈 집 안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때 그녀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이 공간은 이제 배신과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이미 떼어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며 지안의 눈치를 살폈다. 무슨 할 얘기라도 있어서 부른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다. 지안은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 합의서와 민혁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동안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담긴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요. 당신과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지만 차마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듯했다. 지안은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저지른 짓들, 이제 와서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민혁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그리고 김유진이라는 여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고스란히 민혁에게 전달되었다. 민혁은 지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점 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안이 내미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뒤였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 민준이 당신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민혁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하다. 지안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처음에는 정말 잘 해보려고 했어. 당신과 민준이에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지. 하지만 사업이 생각처럼 잘 안 됐고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 그러다 유진이를 만났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는 유진과의 관계,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둥, 유진에게 속았다는 둥.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지안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안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배신했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이니까. 그녀는 이혼 합의서와 고소장 초안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여기 당신이 서명해야 할 서류들이에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양육권은 당연히 내 거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법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지안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평생 당신과 민준이에게 속죄하며 살게. 제발. 그가 애원하듯 말했다. 지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민혁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를 꿈꿨던 그의 야망은 이제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현실과 뼈저린 후회뿐이었다. 지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에 담겨있던 모든 추억들, 행복했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뒤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작은 연민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지아는 미련 없이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물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할 것이고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내일을 향한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박민혁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후 서지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민혁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정 다툼은 길고 지루했으며 매 순간 그녀의 감정을 소모시켰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를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짓밟힌 인생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민혁은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유미라는 여자에게 건넨 돈의 일부와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돈 역시 회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미 대부분 탕진된 후라지안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다. 그들이 꿈꿨던 새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지아는 적어도 민혁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이혼은 민혁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지안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민혁으로부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아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와 아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아동복 매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옷 수선 부업을 하며
억척같이 생활비를 벌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오롯이 자신과 아들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안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민혁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남긴 배신감과 상실감은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거나 원망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한때는 어리석을 만큼 남편을 믿었고 그의 거짓된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얻었다.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도 씩씩하게 잘 적응해 주었다.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다. 지아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사랑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그녀는 주말이면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을 찾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친구 수정의 도움도 컸다. 수정은 지안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지안은 수정을 통해 세상에는 아직 믿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지안은 그동안 틈틈이 모은 돈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아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옷 수선 가게를 열었다. 지안의 바느질 공방,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자신만의 손길로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이었다. 가게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정성과 솜씨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의 옷을 수선하며 작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어느덧 민준이도 늠름한 청소년으로 성장했다. 아이는 엄마의 가게에 일을 돕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며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어 주었다. 가끔 민혁에게서 편지가 오기도 했지만 지아는 담담하게 그 편지를 읽고 민준이에게 아빠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해맑은 봄날 오후, 지아는 자신의 작은 가게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다. 시골집을 팔고 혼수금을 전부 털어 마련했던 도시의 아파트.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만 그녀는 그 폐허 속에서 더욱 강인한 자신을 발견했고 새로운 희망을 피워 올렸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 앞에는 또 다른 평화로운 아침이 그리고 그녀 스스로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